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 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국법 제44강 제5편 주택법의 소단원 5 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사용 승인 또는 사용 검사를 받으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그리고 관리 주체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자, 먼저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자, 허가나 신고. 이게 누구에게 허가나 신고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냐면 바로 해당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나 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허가하고 신고하는 대상들은 주로 첫 번째는 이 공동주택의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 자,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든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을 신축을 한다든가, 이미 있는 거에다 또 새로 더 짓는 거죠.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 개축, 자, 또 대수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요 신축, 중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거의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주택을 파손 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 자, 그리고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이제 허가를 받든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동주택의 용도를 폐지한다든가, 용도 폐지 당연히 허락 받아야죠. 그리고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권 철거하는 경우, 재축을 한다든가 비내력권, 힘을 받는 벽은 아니지만 이런 거 철거할 때도 허가를 받든가 다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 안 받고 그냥 해도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냐 하면, 이건 국토해양구령에서 정하는데, 첫 번째는 각 세대별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창틀을 교체한다든가, 창틀, 그렇죠, 그리고 문틀, 이런 거 교체하는 거는 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대 내에서 천장이라든가 벽, 바닥, 이런 거 마감재 교체하는 거예요. 마감재 교체. 그러니까 벽지를 다시 바른다든가, 천장에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바닥에 세면을 한번 더 입힌다든가, 이런 마감재 교체하는 거는 집주인이 알아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는 급수관이나 배수관, 이런 거, 배관 설비 교체하는 거. 배관 설비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거 바닥 뚫고 그리고 나서 배관을 다시 깔면 됩니다. 난방기, 예를 들어 보일러가 오래돼갖고 노후화돼서 물이 새. 그럼 어떻게? 그건 허가 신고 필요 없이 그 동네 설비업자 불러다가 톡톡톡 해서 바닥 뚫어낸 다음에 다시 깔면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난방 방식을 변경하는 거예요. 난방 방식을 변경하는 거. 단, 조건이 있어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철거하면 안 돼.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철거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안에 있는 보일러가 하나 있어. 세대에. 그 보일러를 딴 걸로 교체하고 싶어. 그런 거는 시설물 파괴나 훼손이 아니에요. 교체하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난방 방식은 중앙 난방 방식에서 개별 난방 방식으로 바뀐다든가 할 때,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시설물 파괴나 철거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그때는 허가나 신고사항이 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보일러 같은 거 설치 고장난 거 수리한다든가 이럴 때는 허가나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하고 관련해서는 좀 따로 좀 봐야 돼요. 리모델링은, 자, 리모델링, 이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는데, 자,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만 했어요. 하나는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주택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택단지 주택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버렸어. 입주자 대표에게. 전원 동의. 자, 동의를 전원이 했어. 입주자 대표에게. 그러면 전원 동의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냥 리모델링 하면 돼요. 다 동의했는데. 그건 허가받아서 하면 되고, 조합 같은 경우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체, 주택단지 전체를 우리는 뜯어고치겠다. 그래서 단지 전체를 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동관하겠다. 니네들이 반대하면 우리 동관하겠다. 동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단지 전택을 할 때는 전체에 대해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5분의 4 이상. 그리고 그 단서 동별로도 각각 개별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돼요. 각 동. 그러나 각 동의 3분의 2 이상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5분의 4가 넘어야 돼요. 어떤 동은 전체가 찬성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동은 3분의 2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 다 합쳤을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 5분의 4가 넘어야 되는 거고, 동 하나만 할 때는 이 동만 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동 하나가 바로 전체랑 마찬가지니까 그냥 5분의 4 이상 동의를 해야 돼. 5분의 4가 안 되면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조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입주 주체 관리, 공동주택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는가. 자, 관리 주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처음엔 사업 주체가 있고,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입주자가 들어오면 입주자가 이제 자치관리기구를 하든가 아니면 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대사업자가 이제 관리주체가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공동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니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순서를 보면 알아요. 처음에 사용검사를 받았어. 입주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 입주자 몇 명 안 들어왔어. 그럼 누가 관리해야 돼요? 그치,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사업주체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주체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관리주체를 넘겨야 돼요. 자, 그 일정 시기가 언제냐면 입주 예정자 입주하기로 예정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과반수 입주. 그러면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입주되면 사업 주체는 이제부터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자, 사업 주체가 관리하라고 이제 요구하는데, 사업 주체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적 관리 대상이 있어요. 자, 의무적 관리 대상. 의무적 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사업 주체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어놓고 입주에는 들어가든 말든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단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크니까 관리를 해줘야 돼. 자, 어떤 경우냐면 이 의무적 관리 대상은 첫 번째,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어갈 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관리해줘야 돼요. 의무적 관리 대상. 두 번째, 세대수는 150세대밖에 안 돼. 150세대 이상밖에 안 되지만 승강기가 있는 거야. 고층 아파트란 얘기예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이때도 의무적 관리 대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150세대 이상인데, 요번에는 아까 승강기였고, 승강기 유무와 상관없이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이런 경우에도 중앙집중 난방방식 그 난방방식을 관리해줘야 돼요. 자, 그렇고, 네 번째,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졌는데, 공동주택을 졌는데, 그 주택시설하고 주택 외의 시설을
하나로 준 거야. 주상복합 건물을 생각하면 돼,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건축한 건물로서 요 주택이 150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결국은 150세대에다가 외가 플러스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관리대상, 의무적 관리 대상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입주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의무적 관리 대상의 경우에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입주를 하면 관리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요구를 합니다. 누구에게? 입주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자, 요구를 받았어요. 입주 예정자가. 그럼 입주 예정자는 어떻게 되냐면 3개월 이내에 일단 3개월 이내에 3개월 내에 입주 대표 회의를 구성해야 돼. 먼저 입주자 대표 회의. 입주자 대표 회의는 나중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거는 입주자의 의사결정 기관이에요. 대표 회의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즉 대표회의가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 관리 방법 결정을 해서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사업주체에게 알린다는 얘기죠. 통지하고, 또 관할 시, 구청장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3개월 내에. 자, 입주자가 과반수가 입주해갖고 사업주체가 관리를 요구한 거예요. 자, 관리 요구. 관리하라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고, 또 관리를 요구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자, 6개월 내에. 이미 이때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6개월 내까지는 뭘 해야 된다? 만약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 방법은 두 가지 관리 방법이 있어요. 관리 방법은 하나는 자치, 본인들이 직접,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기구를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위탁하는 거예요. 주택 관리업자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위탁. 근데 만약에 자치 관리를 결정을 했다면, 자치 관리에 한해서는 6개월 내에 자치 관리 기구를 만들고 아파트 관리소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내로.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업자에게 맡기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 관리 기구를 하기로 해놓고 6개월 내에 만약에 관리소장하고 자치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때는 사업 주체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한 거란 말이야. 그건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통지도 안 했고, 그리고 그 입주자 대표가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하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관리 방법을 결정을 안 하고 통지를 안 했어. 그때도 사업 주체는 그때 위탁 시키면 돼요. 쏙 빠지면 되는 거야, 자기들. 너희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고 빠지는 거예요. 또는 그 자치기구를 통지를 했어. 자치하겠다고.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도 안 뽑고 자치관리기구도 만들지는 않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이에요. 안 하면 사업주체는 바로 그때도 위탁시키면 되는 거예요. 빠지면 돼. 그때부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파트가 관리가 되는데, 결국 아파트 관리 주체는 사업주체. 자, 사업주체 하나 있고, 두 번째,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입주를 하게 돼서 자치관리하기로 했으면 자치관리기구. 세 번째, 위탁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위탁을 하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을 하든 위탁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넷이 바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는 따로 좀 우리가 보자고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입주자의 의사결정 기관이에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시기는 바로 언제 구성하냐?
입주자인데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냐면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합니다. 면적이 아니에요. 세대별 면적이 아니라 그냥 세대수야. 그러니까 세대수 많으면 대표자도 많은 거고 세대수 적으면 적은 겁니다. 자, 비례해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 그럼 동별 대표자일 뿐이에요. 동별 대표자. 이 동별 대표자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게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예요. 동이 하나밖에 없으면 한 동밖에 단지 안에 동이 하나야. 그럼 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거고 동이 두 개야. 그럼 여기도 동별 대표자, 여기도 동별 대표자. 이 동별 대표자 모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처음에 과반수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때는 바로 들어온 지 다 얼마 안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죠. 이제 두 번째부터 해당이 되는 건데 그때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돼. 그 집에 거주를 해야 6개월 이상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별 세대에 비례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고 그 동별 대표자가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을 하는데 최소 인원은 4명이야. 동이 2개라면 좀 늘어나겠죠. 어쨌든 최소 인원은 4명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기구를 할지 위탁관리기구를 할지 결정을 하고 자치관리기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위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넘어갈 땐 위탁관리 만료일까지 아파트관리소장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금이 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자 담보 책임은 누가 짓냐면 사업주체가 짓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주체는 하자 담보 책임을 어떻게 줘? 내가 건물 지은 거니까 내가 보증합니다. 말로 해나? 말로 누가 못해. 말로는 의미가 없고 그걸 담보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뭐냐면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해요. 보증금. 하자 담보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에 가로 이게 하자 보수 보증금. 근데 요 보증금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하자 담보 책임에서는 뭘 하자를 담보하냐면 일반 하자 같은 경우 크게 두는 일반적인 하자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내력 구조 내력 힘을 쓰는 구조부 요 둘로 나뉘어요. 일반 하자 같은 경우는 1년에서 4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4년 지나가면 일반적인 하자는 아파트 세대원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력 구조부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내력 구조부 같은 경우는 둘로 또 나뉘는데 하나는 내력벽이죠. 그 다음에 기둥. 내기 같은 경우는 10년이에요. 10년입니다. 길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바닥,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5년. 지붕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기는 10년이요, 바보지요 5년.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만큼은. 나머지 1년에서 4년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자, 그리고 이러한 하자에 대한 이 기간 동안, 자, 그러니까 최대 10년이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예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보증기간에, 금융기관에 이 돈을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넣고 최대한 몇 년까지 그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 10년까지는 있어야죠. 10년까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치 의무자가 사업 주체인데 다만 사업 주체 중에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 그거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국제한지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금 따로 예치 안 합니다. 왜? 계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에서 이거 설립한 공공기관 사업이에요. 공공법인이다 보니까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따로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준 겁니다. 따로 할 필요 없다. 단서 조항으로. 자, 그리고 하자 보수를 위한 보증금은 몇 프로를 내야 되냐면 공사비의 3%예요. 공사비의 3%가 원칙이고 자세한 내역은 주택별로, 대지별로 또 따로 있는데 그럼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자 보증금은 3%, 공사비 3%를 다 예치를 하면 그 예치한 거를 하자가 생기면 그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빼갖고 예치를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는데 워낙 잘 지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지나면 이 하자 보수를 다 돌려줘야 돼. 이 공사비의 3% 이제 예치를 하면 어떻게 돌려주냐면 돌려주는 것도 자, 예치라고 이제 반환을 해야겠죠. 반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자, 사용검사일부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했을 때 1년이 경과하면 요때 1년이 됐을 때 하자 보증금의 10%를 돌려줍니다. 이 3%의 10%니까 0.3%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25%를 돌려줍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자, 이제 20% 돌려줍니다. 그리고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15% 돌려줍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15% 돌려줍니다. 그리고 사용검사일로부터 여기까지고 이제 남은 거 15%밖에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몇 년? 10년, 10년. 5년부터 10년까지는 묶어둬. 10년. 10년이 경과하면 그때 최종 남아있는 거 15% 줍니다. 이거 다 합하면 10, 25, 20 하면 40, 55, 45, 100%다 합하면 100%. 이렇게 해서 되고, 자, 그리고 주택 관리할 때 그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 수선 계획. 그래서 장기 수선 금을 아파트 관리비 내역 보면 장기 수선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예치하는 거예요. 예금 들어놨다가 장기적으로 뭔가 보수할 게 생기면 그 돈을 빼서 수선하는 거예요. 이 장기 수선 계획을 해야 되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장기 수선 계획 수립을 대상. 어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 이상. 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된 거.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 난방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걸리면 다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관리 사무소장을 의무적으로 배치소장을 둬야 돼. 배치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데, 500세대 기준으로 이제 500세대. 500세대를 넘어가는 경우, 500세대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500세대 넘어갈 때는, 500세대 이상일 때는 무조건 주택관리사를 해야 되고, 500세대,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일 때는 주택관리사,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나 주택관리사는 예전에 다 똑같아요. 요즘은 좀 약간 바뀌어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보예요. 그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주택관리사보고, 그리고 해당 관리사무소장 밑에서 한 2년
실무경험을 쌓으면 그때는 주택관리사가 되는 거예요. 2년 실무를 쌓았을 때. 자, 그런 사람들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둬야 된다. 사무소장 두는 규정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의 관리에 대한 걸 쭉 살펴봤어요. 자, 그 의무적 관리 대상에서 그 자치관리기구인 경우에 이제 관리사무소장 두는 거고, 그 위탁 관리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장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거의 관리사무소장 둡니다. 대부분. 그리고 어떤 업무 같은 거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해서 위탁을 하죠. 승강기 관리라든가 다 하청조서 관리를 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4강 주택법 제5편 주택법의 조단호 주택의 관리에 대한 걸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